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예,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썰렁합니까? 예. 자, 즐거운 문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75페이지 요약집 법인의 설립. 자,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법 시행자 파트 하고 있죠? 예, 시행자. 예, 이 파트는 예, 새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예, 우리 이 성남에서 대장동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것 때문에 시끌시끌했잖아요. 그게 관련돼서 우리 예, 관련 법이 우리 도시개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이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대장동이 예, 민간 업자하고 그리고 예, 성남 도시공사 공공사업자하고 같이 공동 출자해서 민간 법인이 막대한 이익을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예, 거기 75페이지에 법인 설립과 그리고 사업 시행. 자, 문제는 여기서 뭐 예, 민간업자들이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 포인트죠. 자, 그러면 그 규정이 쭉 있는데 크게 뭐 예, 다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개발이익의 재투자 어떤 식으로 그 이익분을 투자할 것이냐. 그 부분만 좀 주의 보시면 되겠어요. 예, 거기 보시면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할 때 이제 공동 시행할 때 공모자 선정은 진하게 표시된 것만 한번 봐보세요. 공모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요? 예,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참여자 선정은 민간업자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한 번만 그 진하게 표시된 것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협약 그러면 이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겠죠. 자, 그 협약을 체결할 때 절차입니다. 예, 체결을 했으면 예, 그에 대한 협약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밖에 자, 이 협약이 체결할 때 이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협약 체결이 되면 밑에 협약 체결하면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예,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것은 거기에 빠진 게 있죠. 거기 디귿번에 보시면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 참여자의 공동출자법을 설립하기 전에 이제 공동출자해서 사업을 하겠죠. 그럴 때 저의 민간 참여자와 사업 시행자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협약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협약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그 민간 사업자, 민간 참여자 이윤율이죠. 자, 그 부분을 살짝 옆에다 하나 밑에다 그 공란에다가 써주세요. 거기에 대한 10% 이내다. 요것만 하나 써주세요. 자, 그래서 예, 이윤율을 막대한 이익률을 다 챙기는 게 아니고 이익률은 그 총 사업비 중 공공시행자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 이 앞에 부분은 다 예, 그냥 놔두시고 그냥 요 10%라는 숫자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은 10% 이내로 한다라는 것만 요것만 살짝 거기에 4번에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에 대한 사항 나왔죠. 거기에다가 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예, 법이 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법 시행령이 예, 그 부분만 하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라. 자, 그래서 승인 받고 그리고 예, 국장에게 협약 체결을 승인한 지정권자는 국장에게 내용을 보고한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예,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개발이익의 재투자.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예, 옆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고 예, 그 부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개발사업 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 참여자에게 배분해야 될 개발이익의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아까 민간 참여자에게 배분한율이 10% 이내로 하고 있죠. 그런데 예, 그 이익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윤율이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자, 개발사업 실시해가지고 민간 참여자에게 배분율 있고 나머지 이제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때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이런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겠죠.
예, 좀 개발 사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박스 내용을 좀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개발이익 이윤율이 초과됐을 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자, 첫 번째가 예, 지자체가 설치하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납입한다든지 이윤율이 발생하면 특별회계에다 납입한다든지 또 두 번째는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예, 시설이죠. 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대리행자는 시설 설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그 지역 서민을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임대주택 예, 남은 이윤율을 가지고 당일적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가격 이하 그러니까 임대주택 건설 용지 예, 공급 가격 이하로 예,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당해 해당 시군군의 임대주택 건설 공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 임대주택을 짓는데 비용 부담을 한다든지 예, 이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라. 예, 그 정도 체크만 해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발 이익이 문제가 됐던 것이니까 그런 개발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들어가는 이윤율은 그 이익의 10% 이내로 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이익이 발생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추가된 사항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이 조합, 뭐 이건 조합은 뭐 빠뜨리지 않고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출제,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고, 거의 뭐 출제 된다라고 생각하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조합이죠. 예, 다른 시행자보다. 왜? 여러분이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조합을 설립할 때는 예, 어떨 때만 도시개발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예,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조합을 설립해 보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인가 신청서 제출하겠죠. 근데 인가 신청서 제출할 때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정관이라는 것은 약정서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정서니까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는데 그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몇인 이상이면요. 예, 그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면 정관을 작성할 수 있어요.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인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자, 예를 들면 예, 김포시에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 안에 있는 토지자들이 조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김포시장한테 받는다고요? 아니면 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는다고요? 지정권자. 김포시의 예, 개발 예, 구역 지정은 누가 해요? 이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될 지역이다라고 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니까 도지사가 개발구역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 도지사가 지정권자죠?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 다른데 우리 정비사업조합이라든지 주택조합은 조합을 설립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인가받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법만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조합 설립 인가 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 정관장성에서 인가 받았어요. 근데 인가받은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줬는데 인가받은 이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도 당연히 인가를 받아야겠죠. 변경은 또 똑같은 행위니까.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은 신고다. 예, 작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죠. 그러면 정관의 내용 중 뭐가 경미합니까? 예, 우리 정관의 기재된 사항 중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 사무소 소재지 바꾸는 것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나 그리고 또 알리는 방법, 공고 방법 변경은 인가받지 않고 신고한다. 네, 작년에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합을 설립할 때 이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도시개발조합 만들어서 도시개발 사업 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겠죠. 자, 이 동의서 첨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얼만큼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자, 이 개발구역 안에 개발법에서는 토지를 땅 사가지고 사업하는 것이고 또 땅을 중심으로 하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 얼마예요?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와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면적에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였는다.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2. 항상 중요한 게 앞에 많이 나와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3분의 2분의 1의 동의였는다. 그러면 자, 이 지역이 지금 현재 개발구역이고 전부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요. 근데 보니까 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것 같다. 자, 여기는 보니까 하나의 필지인데 이 땅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땅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을 A5와 A1과 A2 세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B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예요. 자, 그리고 여기 C가 개발구역 내 토지를 갖고 있는데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어요. D도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도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F도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G도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H도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천시, 자, 인천시인데 인천시도 1,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개발구역 내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가 다음과 같을 때 이때 동의,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총수 2분의 1 동의였죠. 자, 이때 이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동의자 수 산정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죠. 자, 동의자 수 산정할 때 첫 번째, 국공유지. 자, 이 안에 면적을 산정하는데 이 안에 여기 있던 국유지, 공유지가 있대. 그러면 국공유지는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해요, 제외해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면적 산정할 때 3분의 2, 2분의 1 나올 때는 무조건 포함이다 그러면 돼요. 여기를 시험에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자주 물어봤으니까 면적을 산정할 때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 면적은 포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자, 토지 소유자 총수 산정하는데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처럼 하나의 필지를 A5, A1, A2가 세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공유할 때 토지 소유자 총수를 몇 명으로 볼 거냐?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보느냐? 아니면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보느냐? 어떻게 해요?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유권 하나잖아요. 소유권 하나니까 공유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대표 공유자 한 명. 공유 나오면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공유 나오면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그런데 여기가 공유 토지면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소유자로 보는데 문제는 여기가 구분 소유권이 돼. 집합건물법에 따라 여기 뭐 집합건물이 있어서 A5와 A1과 A2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구분이면 어떻게 돼요? 구분이면 여러분 아파트 구분 소유할 때 각각 소유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다. 이게 공유자가 구분 소유자라는 이야기예요. 구분 소유자이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그래서 구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그냥 구분이 없이 그냥 나오면 대표한 한 명, 그냥 공유 나오면 한 명,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면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3번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여 소유자가 증가됐다. 자, 우리 개발구역 시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공고 공람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고 공람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됐대요. 자, 증가됐다. 공고 공람 전도 아니고 공고 공람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를 증가시켰다. 냄새 나요?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요? 냄새 난다. 냄새 나면 동의자 수에 산입해요? 안 해요? 그 증가된 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자 수 산정할 때 뭔가 냄새가 난다. 그러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 증가된 자 동의자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 4번 또 철회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C가 개발구역 안에 원래부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주민 그래요. 예, 원주민. 예, 방금 원시인 할 뻔했어. 자, 원주민. 자, 원주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조합 설립할 때 동의했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동의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회, 언제는 철회가 인정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인가 신청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인가 후에는 철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때는 동의자 수에서 당연히 제외하겠죠.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여기가 4번이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5번은 자, D가 원주민인데 이 동의한 원주민으로부터 갑이 토지를 샀어요. 자, 갑이 취득자입니다. 그러면 동의한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사람도 동의 승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취득자도 동의를 승계한 취득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에도 처리하면 그자는 동의사수에 제외하겠죠. 자, 그래서 5번이 취득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주민이든 동의한 원주민의 토지를 취득한 취득자든 원주민이든 취득자든 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더라. 그 부분도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이 취득자 이야기입니다. 5번 앞의 지문은 동의 승계가 된다. 그러나 취득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은 동의 순서예요. 동의 순서인데 아까 조합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하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3분의 2분의 1은 이 개발구역 안에 사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먼저 얻고 만약에 사유 토지가 이 동의 요건을 충족이 안 되면 그때는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를 하더라. 그래서 동의 순서 방법 오른쪽에 2번은 동의 순서 방법. 먼저 사유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고 사유 토지가 동의 요건에 미달하면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를 하더라. 자, 이런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이런 내용은 우리 앞에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이 개발 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하잖아요.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을 수립할 때는 그때는 3분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되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분의 1 나올 때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조합 쪽에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잘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자, 이 개발구역 내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다음과 같을 때 도시 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이냐. 자,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더라.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자, 개발구역 내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가 다음과 같을 때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동의를 얻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몇 명이어야 돼? 몇 명이 동의를 해야 돼? 물론 여기 사람들 겁나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이 정도 숫자로 정리한 겁니다. 몇 명이요? 먼저 우리가 봐야죠. 면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근데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 면적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이 되겠죠. 전체 면적이 얼마가 돼요? 15,000입니까?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하더라. 자, 그러면 면적 얼마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 돼요? 3만을 3으로 나누니까 10,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겠죠? 자, 최소니까 큰 거부터 얻어야 되겠잖아요. 최소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 얻어야 돼요? 면적 하나, 5,000, 3,000, 1,000. 그러면 이렇게 얻으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만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얻어야겠네. 그러면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여기에 있는
A, B, C, D 이렇게 얻어야겠죠. 그죠? 자,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4명 얻어야겠죠? 최소한 4명은 얻어야 되겠죠. A, B, C, D.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면적에 상관없이 이제는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예요?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2분의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총수가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 총수는 몇 명이에요? 여기 아까 우리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러면 여기 총수 9명의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 얻는다. 그럼 여기는 얼마야 돼요? 9명의 2분의 1이니까. 자, 이게 5명이죠? 5명이 또 4.5명 걸지 마세요. 사람 쪼개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면적. 자, 여기에 있는 5명이니까 이렇게 얻으면 되겠네요. 자,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 와입니까? 아니면 또는입니까? 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러니까 면적 요건 그리고 또 총수 요건도 다시 동시에 충족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면적 또는이 아니라 와니까. 그러면 1번과 2번 요건을 같이 만족시키려면 자, 그때는 얻어야 되는 최소한 인원수는 몇 명이 되겠어요? 4명 또 합해가지고 9명 그러지 마시고 자 1과 2를 동시에 충족하려면 4명이에요? 5명이에요? 5명이죠? 이거 1번만 충족하면 사람 숫자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근데 5명 되면 이 면적 요건도 충족되고 토지 소유자 요건도 총수 요건도 충족이 되니까 얻어야 되는 인원수는 5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A, B, C, D, E 얻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더라. 자, 이런 동의자 수 산정에 대한 이런 내용도 체크를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합이 설립됐어요. 자, 저 지정권자에게 이루주민 동의서까지 첨부하면 지정권자가 인가해 주겠죠. 자, 그러면 조합은 설립은 지정권자 인가 받으면 설립이 되는데 조합은 성립하려면 자, 우리 개발조합은 명칭만 조합이지 법인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운 능력, 당사자 능력 이런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정권자 인가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 이내 설립 등기를 합니다. 조합은 인가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 이내 설립 등기를 해요. 그러면 조합은 언제 성립하냐면 조합은 법인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법 인격이 부여된다고요?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성립한다. 조합 설립은 인가받으면 설립이 되는 것이고 조합의 법 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성립한다. 조합은 언제 성립한다고요? 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 이내 설립 등기를 하는데 조합은 등기함으로써 법 인격이 부여돼요.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인데 자, 그러면 법인은 법인인데 무슨 법인? 민법에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있잖아요. 무슨 법인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따라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해 놓으시 바랍니다. 조합의 법적 성격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해서 개발구역 내 토지 면적과 토지가 다음과 같아서 이렇게 동의 얻어서 조합이 설립됐어요. 자, 3분의 2, 2분의 1 동의 얻어서 조합이 설립됐어. 자, 그러면 누가 조합원이 될 거냐? 자, 누가 조합원이 될 거냐? 이 개발구역 내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은 그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에요. 자, 이 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조합원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이 조합 설립에 아까 A, B, C, D, E가 자, 조합 설립에 동의했고 이 사람들 동의 안 했어. 동의 안 해도 요건 요렇게 충족해서 조합이 설립됐어요. 그러면 이 조합원은 이 도시개발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일까? 아니면 3분의 2분의 1 요건을 충족해서 조합이 설립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다 당연 조합원이 될까? 누가요? 그죠?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에요. 그래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되면 이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이 사람이 FGH가 동의 안 했어도 조합이 설립됐으면 조합원이 되더라. 그래서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은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이 지역에는 지금 건물도 갖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까? 권리가 있을까?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건축물의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생각한다면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조합 설립할 때 어떻게 동의 얻었어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었죠.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건축 소유자는 아니에요. 자, 건축물 소유자는 아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이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되지만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안 된다. 그 부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조합이 설립되면 이들은 다 조합원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합 설립 동의 안 해도 조합원이 되죠. 그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겠네. 자, 거기에 있는 조합원의 권리. 자, 우리 조합이 설립되면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뭐예요? 의사결정 기구가 조합총회가 있잖아요. 총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그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질까? 아니면 보유한 토지 면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하잖아요.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할 때는 의사결정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럴까요? 뭐 땅 많이 갖고 있는 게 자랑이에요? 네, 자랑이래요. 그러면 면적이 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져야겠네? 자랑이면? 자,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그러면 안 돼요. 면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여기를 비례하여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조합원의 권리, 그 정도 체크하시고. 그러면 권리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의무는 무슨 의무가 있겠어요? 조합원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사업 주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다 여러분 다 일일이 개개인 다 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죠? 조합을 설립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집행부한테 일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조합원이 여러분 된 것이지만 자, 그러면 의무는 무슨 의무가 있겠어요? 그죠? 뭐 의무가 뭐 있겠습니까? 돈 내야 될 의무가 있지? 자, 그래서 조합원은 경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결정할 때 평등한 의결권의 권리가 있고 의사결정 권리가 있고 의무는 경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조합 설립하는 과정을 봤더니 FGH가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했거든요. 그러나 동의 요건 충족해서 조합이 설립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FGH가 자, 나는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했어. 무늬만 조합원이야. 그러면서 이 조합원이 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조합원한테 경비를 부가징수할 수 있죠. 자, 밑에 4번에 조합원 경비 부가징수. 1번 기업번 보니까 조합원한테 경비를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디귿번 니은번. 자, 그런데 니은번에 이 사람들이 돈 안 낸대. 부가금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는 무늬만 조합원이야 돈 안 낼래 이러면 조합이 직접 강제 징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합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조합은 공권력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다만 이들이 조합원이 돈을 안 내면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야지 직접 강제 징수한다 그러면 안 되죠. 누구한테 징수를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 사람 돈 안 내니까 좀 징수 좀 해주세요라고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업시에는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강제 징수 위탁하면 징수한 금액의 몇 %를 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탁 수수료로 지불하라고요. 4%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자, 그 내용도 딱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래서 조합원에 관련된 사항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조합 임원 봐야죠. 자, 실제 조합은 밑에 조합원, 여러분인 조합원이 있고 또 여러분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 일할 사람 뽑아서 이 사람들이 대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조합 임원이죠. 자, 그러면 조합은 조합 임원을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답니까? 당연히 두어야 하죠. 두어야 하지. 일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일을 할 겁니까? 누군가는 일을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임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조합은 조합 임원을 둡니다. 두어야 합니다. 자, 임원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임원이에요?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장, 이사, 감사. 이들이 임원이다. 여기 조합장, 이사, 감사. 근데 임원은 어떻게 선출을 해야 됩니까? 임원 선출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중에서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자, 아까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D가 미성년자예요. 2살짜리예요. 2살짜리. 아버지가 증여해서 토지 소유자예요. D가. 그러면 이 2살짜리에도 조합원이 돼요? 안 돼요? 조합원 되죠. 아까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당연 조합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미성년자에도 조합원 되고 이 C는 엊그저께 깜빵 갔다 나왔어. 네,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도 조합원 돼요? 안 돼?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조합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되면 안 돼요. 의결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중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조합원 중에서 어디서 임원을 선출하라고요?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대의원에서 몇몇 대의원이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해야 된다. 그 부분도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조합 임원이 아까 조합장, 이사, 감사했죠? 조합 임원의 직무입니다. 조합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합장이 조합장이죠, 짱. 예,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총회 대의원의 이사의 의장이 되는 사람이죠. 자, 조합장은 짱이고 이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 나눠서 분장하는 그 분장이죠. 사무를 나눠서. 그래서 우리 이사 무슨 이사 사무 담당하는 사무를 분장하는 것이고 그 조합장 보좌하면서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조합장, 이사, 감사는 다 우리가 아는데 이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지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질문도 자주 물어봅니다. 어떨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라고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조합과의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야 된다. 조합장이 자기도 대리하고 조합도 대리하고 쌍방 대리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야 된다. 이 지문도 자주 나왔던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조합원의 결격 사유가 아니고 조합원은 아까 당연 조합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네. 조합 임원, 조합장 이사, 임원은 이러이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임원의 자격은 다음날 상실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인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느냐? 조합장 이사 감사. 어떤 사람은요? 자, 여러분 민법 시간에 너무 자주 많이 배우는 그 3인방이 있죠. 자, 누구예요?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그죠? 그 사람들 법률행위 못하는 사람이죠. 행위 무능력자잖아요. 근데 행위 무능력자를 지금은 제한 능력자라고 표현하나요? 제한 능력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또 누구도 임원이 될 수 없어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자, 줄여서 파산자라고 하죠. 파산자는 뭐 하는 사람? 이 제한 능력자는 법률행위를 못하는 사람이지만 행위 무능력자지만 파산자는 경제 무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줄여서 파산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슬기로운 깜빵 생활하고 나왔습니다. 깜빵 생활하고 나와서 몇 년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2년. 그럼 깜빵 안에 있으면 당연히 깜빵 안에 있으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사람도 결격 사유죠. 슬기로운 깜빵 생활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자, 깜빵 생활하려면 형 선고가 어떻게 돼야 돼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깜빵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아직 사회 적응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회 적응한 기간이 2년이래요.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임원이 되면 안 돼. 반성 중에 있는 사람, 그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단 말은 반성 중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근데 이 임원의 결격 사유 4개는 어디든 공통, 임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도시개발조합 임원, 또 정비법의 정비사업조합 임원, 즉 재개발 재건축조합 임원, 주택법의 주택조합 임원, 임원이라는 조합 임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4개는 어디든 다 공통 결격이에요. 이 4명은 공통 결격이니까 이 4개를 먼저 딱 기억해 주셔야 돼. 개발법은 4개고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이 4가지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4 플러스 1 나오고 주택법의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이런 주택법의 주택조합은 이 임원은 이 4가지에다가 플러스 3개가 더 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는 어디든 공통 결격이니까 딱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임원의 자격은 다음날 상실한다. 임원의 결격 사유 딱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임원은 뭐 하면 안 돼요? 임원의 겸직 금지, 그죠? 겸직 금지. 자, 여기서 조합장 하면서 또 이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면 돼요, 안 돼? 조합장만 하지 이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면 안 돼. 그 조합에 다른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같은 목적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도 겸할 수 없겠죠? 여기서 조합장 하면서 단세도 조합장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임원은 겸직하면 안 된다. 이것도 어디든 다 공통입니다. 조합 임원 나오면 다 겸직 금지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그래서 조합 임원, 요 개발법의 조합 임원을 결격사를 잘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정비법, 주택법에서 임원 나올 때도 똑같은 내용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많은 것들이 또 추가되고 하는 겁니다. 다른 법에서는. 이게 이제 도시개발조합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조합원, 조합 임원 이런 분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조합원, 조합 임원. 자, 그 다음에 밑에 대의원 총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총회가 뭐 하는데? 총회가 의사결정하는 의결기구잖아요. 근데 조합원 수가 너무 많으면 총회 소집도 어렵고 총회에서 의사결정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뭘요?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의원회에서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의원부터 먼저 볼까요? 대의원. 자, 거기에 대의원회 설치 나왔는데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몇 인 이상인 조합은 50인 이상인 조합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대의원회 설치가 필수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예요. 자,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러거든. 근데 도시개발조합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대의원회 설치가 임의기구입니다. 자, 그러면 대의원은 몇 명 뽑아야 됩니까? 그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총수. 자, 조합원이 500명이다. 그러면 대의원 수는 몇 명 뽑아야 돼요? 100분의 10이나 10분의 1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결권은 조합원 총수 10분의 1 이상의 대의원을 구성해야 돼요. 그러면 조합원 수가 500명이다. 그러면 대의원 수는 50명 이상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대의원 수는 100분의 10, 즉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자, 대의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그래서 대의원 구성, 그리고 대의원 수 이런 분들 딱 체크하시고. 그러면 대의원회가 뭐 하는 거라고요?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 대의원들이, 그죠? 일일이 다 총회 소집이 힘드니까. 그런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것은 대의원회가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하지만 대의원회에서 대행하지 못하는 only 총회에서만 의사결정해야 되는 총회 고유결사항이 있다는 여기에 있는 요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요것들은
총회에서만 해야 돼.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총회 가름한 의사결정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항은 only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됩니까? 총회 고유결상. 자, 우리는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정환아 게임에, 정환 게임에, 총회 고유결상, 정한 게임에. 그래서 정한 게임에, 정환아 게임에 이렇게 정리하셔. 자, 정의 뭡니까? 정관을 변경하는 거. 정관 변경하는 것은 총회에서 해야지 몇몇 대의원이 의결할 수 없어요. 정관 바꿀 수 없어요. 정관을 변경하는 거. 환이 뭐예요?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 계획 작성은 총회 열어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를 환지 예정지 지정 걸면 안 돼요. 환지 예정지 아니고 환지 계획입니다. 물론 경미한 건 빼고 자 환지 계획의 작성, 환지 계획 작성. 환지 계획의 환만 해놓고 환지 예정지인지 환지 계획인지 그러면 안 돼요. 또 실시계획 아니에요. 환지 계획의 작성.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변경. 원래 개발계획은 처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정권자가 여기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거죠. 근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자들이 조합 만들어서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면 개발계획 수립한 걸로 보잖아요. 근데 그 개발계획 수립 변경은 총회에서만 해야지 몇몇 대의원이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거. 그리고 조합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아까 임원이란 조합장, 이사, 감사했죠? 임원의 선임. 이것도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 그리고 조합후 합병과 해산. 합병하고 해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합병 해산은 총회 고유결상이죠. 그런데 해산은 해산인데 목적이 달성돼서 청산 절차 걸려서 해산한대. 그러면 청산 절차 거쳐서 해산하면 이것은 뭐 정식적으로 해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해산은 대의원이 해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 빼고는 조합 합병과 해산은 총회 고유결상이다. 시험에 너무 잘 나왔습니다. 총회 고유결상. 정화나 게임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조합, 자, 이 조합에 대한 내용들은 비교적 도시개발법은 조합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딱 심플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조합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행자 파트에서는 이 조합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조합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은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어디다 틀렸어요? 그죠? 국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죠? 개발구역 지정한 지정권자. 자, 그 다음에 2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 받는다. 아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나 알리는 방법, 공고 방법 변경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신고. 그죠? 신고. 그래서 이것도 작년 지문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3번. 도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그래요. 면적 나오면 3분의 2. 총수 나오면 2분의 1. 서로 바뀌었죠? 예, 바뀌었어요. 3분의 2분의 1. 자,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자, 조합원 될 수 없나요? 조합원은 아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토지 소유자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안 돼? 임원의 결격사유.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그래서 임원이 될 수 없다. 그죠? 네, 임원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의결권을 가진 여기는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맞나요? 아까 조합원 수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조합원 수가 100인이 돼 50인 이상이잖아요. 50인 이상이니까 당연히 대의원을 둘 수 있잖아요. 50명 이상이면 대의원 둘 수 있으니까. 그죠? 주관하고 50명 나왔는데 100명 나오니까 100인이다 그러니까
틀린다 그러면 안 돼요. 50명 이상이면 대운 둘 수 있으니까 정원수가 100인이면 대운 둘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서는 개발법에서는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총회 의결상 다시 한번 딱 이러고 나오면 흥분하셔야 돼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총회 고유결사항 찾아라 그죠? 정하나 게임에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의 이율 상한 방법 돈 빌리는 거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죠. 왜 총회 고유결사항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으니까 정하나 게임에 빼고는 나머지는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채비지 처분 정한 게임에 없죠. 대행할 수 있는 사항. 감사의 선임 대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총회에서 해야 돼. 조합 임원의 선임은 총회 고유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합장이 나오든 이사가 나오든 감사가 나오든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정한 게임. 답은 3번이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부과금의 부과 금액 징수 방법 환지 예정지. 여기서 환지 예정지 그래야지 여기 환지 계획 작성은 총회 고유결상. 환지 예정지 지정은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어요. 정한 게임에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반대로 뒤집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체크합니다. 답은